안녕하세요.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클리닉 밀피부과 대표원장 최윤덕입니다. 지난번에는 수술을 3번 받고도 이 수술 후유증과 함께 눈밑 지방이 재발해서 눈밑 지방 교정술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눈밑 지방 수술을 3번 하고도 재발했던 이 케이스를 이제 제가 시술했다고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이런 의문점이 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이 눈밑 지방 교정술이 수술보다 더 효과적일까? 세 번째는 이 눈밑 지방 교정술도 수술처럼 어떤 다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레이저로 하는 방법인데요. 레이저로 결막을 절개를 해서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시술이죠. 레이저로 결막을 절개해서 눈밑 지방을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인데요. 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완전한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재발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재발해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실제로 그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이제 3번이나 받고도 재발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막을 통해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그 튀어나온 눈밑 지방을 적절히 제거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재발률이 높은데요.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밑 지방을 제거를 했는데 좌우가 비대칭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눈밑이 꺼졌다고 이제 저한테 지방 이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3번째는 제가 하는 눈밑 지방 교정술인데요. 이 눈밑 지방 교정술은 크게 이제 2단계를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레이저로 결막을 통해서 최대한 눈밑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되면 눈밑이 다소 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이제 눈밑이랑 눈물고랑 인디언 밴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초미세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눈 밑에 이제 중안면의 볼륨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동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3가지 비수술적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이 레이저 눈밑 지방 교정술을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는 결국 제가 재시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재시술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뭐 시간과 비용도 더 드는 거지만 시술의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밑 지방 다크서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이제 고민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발의 문제인데요. 수술적인 방법을 하더라도 자가지방 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튀어나온 지방만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피부를 이제 봉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던 지방이 결국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불룩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밑 지방 교정술은 충분히 최대한 눈밑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재시술에 대한 우려가 가장 낮고요. 저는 이 시술을 평생 한 번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서 눈 밑에 흉터가 남거나 애교살이 손상되거나 눈매 변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을 하면 보통 2주 이상 멍, 부종 이런 것 때문에 지장이 많고요. 눈밑 지방 교정술은 레이저로 이제 결막에 절개를 하게 되는데 거의 티가 나는 게 없고요.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이 바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수술적 방법에 비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보통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되고, 수면 마취로 하면 시술이 좀 빨라지고 좀 터프하고 러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술 시간은 20-30분 만에 짧게 끝나지만 시술 후에 보통 당연히 멍이 들어있고 부종도 심하게 되겠죠. 레이저 눈밑지방 교정술은 국소 마취로만 진행을 하고요. 국소 마취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극도로 섬세한 시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밑지방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또한 제가 여러 번 이제 남은 지방을 체크하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한 번을 목표로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섬세하게 시술을 하다 보니까 조직 손상이 최소화돼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점은 부작용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시술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뒤늦게 멍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 직후에 멍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주 섬세하게 시술을 하는데 레이저로 아무리 지혈을 잘했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힘을 주거나 허리를 이렇게 팍 숙이게 되거나,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뒤늦게 출혈되어서 멍이 드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눈밑 지방이 아주 많고, 그리고 이미 이제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눈 밑에 주름이 있는 경우, 이제 그 많은 눈밑 지방을 이렇게 결막을 통해서 눈 안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그 주름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그 주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술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이제 눈 밑뿐만 아니라 눈 주변, 눈두덩이, 눈 옆, 코 안쪽 이런 쪽에 다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50세 이상 분들 중에 저한테 눈밑지방 교정술을 받고 이 눈밑 주름에 대해서 추가 시술을 하는 분들은 10%도 채 되질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눈밑지방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 번에 제대로 시술을 받으시고 100세까지 후회가 남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